지난주 신년 특집 영상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을 통해 2023년 한국의 현대미술의 현 주소를 총괄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수상 작가들의 작업관과 작품을 분석해서 현 주소를 이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작가로 갈라포라스 김을 알아보겠는데요. 전시장의 이 첫 작품을 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고창의 고인돌과 죽음을 주제로 한 신작으로 이번 작가상을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전라북도 고창에 위치한 고인돌을 주제로 한 작품입니다. 고창에는 500기가 넘는 고인돌이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원전 첫 번째 밀레니엄 기간 동안 묘지의 표지석으로 제의적인 기능을 수행했던 이 고인돌들은 시간과 함께 역사 속에서 그 의미와 기능이 잊혀졌다가 2000년도에 다시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나의 자연물이었던 돌이 무덤이라는 인공물이 되었다가 마을 사람들이 빨래 말리고 고추 말리고 냉장고 대용으로 쓰는 장소도 되었다가 다시 CCTV와 펜스로 보호받는 문화유산이 된 것입니다. 긴 시간 속에서 변해온 이런 역할에 관해 작가는 고인돌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의 방식을 보여주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작품의 첫 번째 패널에서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풍경이 아니라 이미 죽어서 고인돌에 묻힌 사람의 시선에서 바라본 풍경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패널은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역사공원으로 분류된 고인돌의 상황을 드러냅니다. 묘지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채 역사적인 유적으로서 존재하게 된 고인돌이죠. 그리고 마지막 패널은 인간과 역사를 벗어난 자연의 관점에서 고인돌을 바라보는데요. 오랜 시간에 걸쳐 고인돌의 표면에 이끼들이 그려놓은 드로잉은 이 이끼들이 문화유산인지 아니면 자연물인지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다음 작품은 이 작품인데요. 그녀의 2019년 작품입니다. 여기 이 무심한 바위는 테오티후아칸 태양의 피라미드의 제의의 요소들의 재구성을 위한 제안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재료는 진짜 돌이 아니라 폴리우레탄 덩어리에 아크릴 물감을 칠한 건데요. 그녀는 멕시코 국립인류학 역사연구소와 협업하여 테오티후아칸의 태양의 피라미드 안에서 발견된 거석 2점의 복제품을 제작했습니다. 테오티후아칸은 콜럼버스 이전 시기에 건설된 피라미드가 모여있는 멕시코시티에서 약 40km 떨어진 유적인데요. 본래 이 거석은 테오티후아칸의 태양을 위한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던 유물로 정확한 용도가 알려진 바는 없지만 제사에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죠. 작가는 연구소에 편지를 보내 중요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을지도 모르는 이 거석들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작가가 제작한 복제품을 가져다 놓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을 보존한 제도에 의해 희생된 고대의 가치를 떠올리고 유물의 외양 보존만이 아닌 존재의 의미가 함께 보존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이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위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은 역사적 상징성을 기반으로 한 문제점의 순수한 지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작가의 의도였는지는 모르나 돌의 디테일은 그동안 모아온 미술 애호가로서는 디테일이 정교하지 못하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 디테일에 대한 부분이 작가가 노린 핵심 포인트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역사적 가치를 현대 시점의 상징화로 현재의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형태를 비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폴리우레탄이라는 현대를 상징하는 공업적인 재료, 저렴한 가격으로서의 본질 이런 것들이 오히려 원래의 거석이 지닌 물질적 희귀성이나 역사적 가치와 대치되는 그런 개념으로 작업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작업에 매달린 작가는 누구였을까요? 갈라포라스 김은 1984년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태어난 콜롬비아계 한국인 작가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컨텍스트가 언어학과 역사학, 보존의 영역에 있는 소리, 언어, 역사와 같은 무형의 유선을 규정하고 정의를 하는 그런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작가가 발견하는 사회적, 정치적 형상과 문제를 언어와 역사적 관점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그런 작가라는 말이죠. 갈라는 LA에 거주하며 런던과 멕시코 그리고 다른 남미 국가들을 오고 가며 활동하고 있는데요. 작가의 작업은 박물관이나 미술관과 같은 기관이나 제도가 역사적으로 계승되어 온 관습과 형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유물과 오브제가
그들이 위치한 장소의 맥락을 설명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갈라포라스 김은 멕시코시티의 MUAC, 파리의 카디스트, 뉴욕의 아만트 재단과 런던의 게스트웍 등에서 개인전을 했으며 휘트니 비엔날레와 우랄 산업 비엔날레, 광주 비엔날레, 상파우 비엔날레, 그리고 리버풀 비엔날레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작가는 2019년 하버드대학교 레드클리프 연구소의 펠로를 지냈으며 게티 리서치 센터의 아트 레지던스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리온 미술관에서도 국보라는 제목으로 큰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3월 23일까지 전시를 하며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예일 미술대학 조속과의 시니어 크리틱으로 재직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40세의 젊은 나이에 국제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거의 고고학과 역사학을 통한 예술 문화를 이끌어내는 연구 활동도 눈에 띕니다. 자, 그러면 그녀의 작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갈라포라스 김의 작업은 종교적 믿음이나 죽음과 같이 지나온 모든 문명이 관심을 갖고 흔적을 남긴 유물들에서 시작한다고 주장합니다. 석관과 고인돌과 같이 삶과 죽음을 경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대의 오브제들이 현대의 박물관과 미술관, 문화유산 등의 시스템 속에서 본래의 기능인 경외심을 잃고 단순히 예술작품이나 국보로 분류되어 수장고와 전시장에 전시되는 그런 상황에서 작가는 물건을 만들고 숭배하던 고대인들의 뜻과 그것을 왜곡시킨 근현대 미술관과 박물관의 문제를 비판하고자 했는데요. 그녀는 과거 고대의 숭고한 의미와 현대의 제도를 서로 화해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녀는 이를 위하여 미술관이나 연구소와 같은 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며 소통하는 한편 관련 규정과 법을 모색하고 고고학이나 역사학 등의 학술적인 자료들과 종교적 믿음, 민속적인 전통을 탐구하여 현대의 근대적 제도가 과거의 전 근대적 제도를 차용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작가는 세계 문화유산인 고인돌과 미술관 공기 중의 수증기와 같이 본래 자연의 일부이던 것들이 종교적 믿음과 문화적 제도의 일부가 되고 일상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하였다가 다시 자연과 인위적 분류의 가운데에 애매하게 서서 시간을 견뎌내는 과정을 관찰하여 전달합니다. 그리고 영원불멸하고 강건해 보이는 역사적 구조물도 강력한 제도와 법도 지질학적 부식 속에 부식되고 역사적 과거와 자연의 변화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고고학적 상상력과 인간에 대한 보편적 이해, 범신론적 믿음을 바탕으로 현대 문명의 기반을 이루는 법과 제도, 학문의 분리체계와 예술의 역할 등을 우주적인 시공간위에 놓고 새롭게 재단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녀는 이렇듯 미술 외에 고고학, 역사학, 문화학 등 다른 학문에 심혈을 기울이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문학과 교수였던 아버지 덕분에 어렸을 적부터 콜롬비아 각지로 연구여행을 함께 다니며 자연스럽게 남미 문화와 고고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이후 자신의 근본적 뿌리 외에도 인간의 문화와 역사적 뿌리를 기반으로 하여 전 세계의 다양한 미술관과 박물관을 다니며 자신의 작품의 뿌리를 찾았다고 합니다. 다음 작품을 보시죠. 이 작품은 테오티우칸 태양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도굴된 구덩이에서 보이는 두 개의 별이라는 회화 작품입니다. 미니멀리즘에 가까운 작품으로 특이한 점은 사용한 재료입니다. 흑연이 바로 그 재료인데요. 흑연은 사실 최근에 익숙한 그런 재료는 아니죠. 먼저 흑연으로 저 큰 종이에 저렇게 빽빽하게 채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색화처럼 연필 자국을 질감으로 표현하기 위해 한 땀 한 땀 그린 점을 보며 작가의 열정에 대한 감탄을 보냅니다. 특히 최근에 보기 힘든 재료를 보며 제 개인적으로는 무척이나 신선하면서도 반가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즐겨 쓰는 흑연에 대해서도 답을 했는데요. 그녀는 제가 흑연을 좋아하는 이유는 매우 조각적인 재료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반사성이 있다 보니 단순한 평면적 표현이 아니라 그 자체로 평면의 틀을 넘어 조각적 느낌으로 나아가는 느낌이에요. 또한 연필은 우리가 매일 쓰는 것이라 완성된 작품이 아닌 스케치 같기도 해요. 라며 그녀가 흑연이나 연필을 주채색 재료로 사용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며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검은 표면이면서도 연필 자국 하나하나가 표면에 쌓여가는 것 보이시죠? 그리고 전체를 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 매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샤이니한 반사감으로 흑백이 주는 단편적인 색감을 다르게 느끼게 해줍니다. 또 다른 작품을 보시죠. 이 작품은 영국 박물관의 이집트 제5왕조 기자석관을 위한 일출이라는 작품입니다. 제목은 대형 박물관으로도 알려진 세계 최대 박물관과의 협업은 물론 세계 각국의 유명 미술관과 박물관에 소장된 역사적 유물의 원래의 본뜻을 잘못 이용한 사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작품을 표현하는데요. 그녀의 주제는 대형 박물관의 고대 이집트 및 누비아 장례 예술의 방대한 컬렉션과 학자들이 고대에 해독되지 않은 언어를 잘못 이해하는 방법의 진화에 대해서 꼬집습니다. 갈라포라스 김은 이런 모순에 대해 이렇게 꼬집는데요. 박물관이 공동묘지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상자나 통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반문한 거죠. 저도 그녀의 작품과 작품 설명을 대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 번 대형 박물관을 가서 수많은 미라와 관을 봤으면서도 이런 점을 한 번도 깨닫지 못했는데요. 사뭇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고대 미라의 관이나 고인돌들은 영원히 살아있으려는 성스러운 종교적 의미가 현대사회의 제도에 의해 마치 상품 진열대의 상품처럼 취급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며 그녀가 왜 이렇게 문화적, 역사적인 상징물에 대해 연구하고 표현하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 그녀의 작업관과 작품들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며 나름 그녀의 방향에 응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그녀의 작품이 세 군데에서 동시에 전시되는 그런 가장 핫한 중견 작가로 저 자신도 영감을 받고 동기부여도 되는 점을 뒤로하고 오늘 전시 논평을 마칩니다. 오늘 논평이 어려운 미술을 쉽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를 통해 제게 큰 도움이 되며 제 주장이 여러분의 의견을 통해 더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작가의 논평에서 꼭 뵙겠습니다. 안녕!